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공간에 대한 북한의 테러 준비 첩보를 입수하며 테러 경보를 2단계 올렸습니다. 북한의 테러 위협에 따른 경계 발령은 이례적입니다. 대형 병원들의 주 1회 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이 휴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의 애초 계획인 2,000명보다 줄어든 최대 1,509명으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전북 전주의 한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가스가 폭발해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법을 처리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태용 기자입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애초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였습니다.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남아 표결에 참석했는데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해병 사망사고 관련 외압 논란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받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수사 은폐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눈물을 쏟으며 거수경례로 화답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야권은 일제히 기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항의해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협치 아닌 독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해 협치의 희망을 만들고자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당 간의 수기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데도 일방적인 특검을 강행하려는 건 진상규명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수회담 이후 협치 첫 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입법 폭주는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법안 통과에 지켜보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참사 551일 만입니다.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며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민주당 요구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으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총 9명으로 줄였습니다.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결코 끝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선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이어 UCLA에서도 경찰과 반전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진압해 해산시켰는데 충돌로 인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반전 시위가 시작된 컬럼비아 대학에 나가 있는 저희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컬럼비아 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이 경찰이 전기 쇠톱과 해머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강제 진압했던 곳이죠. 네, 지금 제 바로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반전 시위대가 점거했던 컬럼비아 대학교 해밀턴 홀입니다. 현재는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통제되고 있고 경찰들이 학생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No, the campus is closed. All closed. The campus is closed. So- Watch your back. Cars coming. Watch your back. 제가 이곳에서 학생들을 일일이 인터뷰해봤는데 일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학교가 강제 진압 이후에 더욱 안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y're making it seem worse than it is. I think that on campus it's very safe.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사이에 이번 반전 시위의 근원지인 컬럼비아대를 전기 쇠톱과 해머를 이용해 진입했고 시위대 200여 명을 넘게 연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특파원이 나가 있는 미국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 대학교에서도 강제 진압이 이뤄졌다고요. 네, 이곳 컬럼비아대뿐만 아니라 서부 UCLA 대학에서도 경찰들이 새벽에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에 나섰고 텐트 등을 철거했습니다. UCLA 대학에서는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전날에 팔레스타인 반전 시위 캠프에 난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빚어졌던 곳입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는 시위대와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UCLA 관계자는 충돌로 15명이 다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1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대학 시위는 이곳 미 동부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전역으로 확산하자 경찰의 강제 해산도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네, 강제 진압까지 이뤄질 정도로 시위가 심해진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입장을 하나 내놨다고요. 네, 오늘 아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백악관 긴급 브리핑에서 폭력적인 시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We are not an authoritarian nation where we silence people or squash dissent. Neither are we a lawless country. We are a civil society, and order must prevail. 그러면서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컬럼비아 대학교 앞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남부 지역에는 이런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브라질 중북부는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수로 불어난 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급류를 이뤄 흐르는데 주택 지붕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Olha a filmagem da ponte, olha a casa do Valdir, olha aqui para cima, ali a casa da mãe. 브라질 남부에 지난달 말부터 내린 폭우로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한 달치 비가 쏟아진 데 이어 지난 하루 동안 15cm의 비가 더 내렸습니다. Infelizmente será o maior desastre que o nosso estado já tenha enfrentado. 이재민 4만 5천 명이 발생한 가운데 육로가 막히고 기상도 좋지 않아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A gente depende muito de aeronave nesse momento, né? E estamos aguardando, principalmente o clima aí, que não nos está dando trégua alguma para fazer os resgates. 브라질 남부 폭우의 원인은 적도 부근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 탓입니다. Eventos de El Niño e Laninha configurando secas e inundações muito extremas, elas infelizmente tendem a acontecer mais frequentemente, muitas vezes alcançando situações sem precedentes que podem levar a esses desastres. 상파울루 등 중북부에서는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비키니 시위까지 일어나는 등 브라질 날씨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전주의 한 재활용 처리 시설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충북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헬기와 구급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재활용 처리 시설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대전과 충북, 광주 등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작업장에서 배관을 교체하던 중 메탄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추출을 하는데 그 실내에 있던 가스가 원인 모를 사고를 해가지고 폭발한 것 같습니다. 화재라든가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비슷한 시각 충북 음성군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3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부가 테러 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우리 제외 공간을 겨냥한 북한의 테러 시도 첩보를 입수한 건데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테러 목표로 물색하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우리 제외 공간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상은 주 캄보디아 대사관 등 대사관 3곳과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 선양 총영사관 등 모두 5개의 제외 공간입니다. 테러 경보 4단계 가운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되는데 북한 테러 위협에 따른 경보 발령은 이례적입니다.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입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요원들을 파견해 공관 감시를 늘리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북한으로 귀국해야 하는 공관원과 유학생들이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 이탈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의 소행으로 상부에 보고한 뒤 우리 공관원에 보복하려고 한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국정원은 다른 지역에서의 테러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한편 외교부 등과 협조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규정량보다 더 많은 기름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가 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할 탄약과 미사일 등을 북한이 공급해준 데 따른 담례 차원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 회견에서 새 지도부 선출 등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오늘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원내대표로 확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적발 사례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남성이 중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한 여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피해 여성의 부모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여성은 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학교 동창 4명이 여행을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애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는 것도 저 처음 본 거고 응급실부터 중환자실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냥 바닥에 나 주저앉아가지고 살려내라 소리밖에 안 했으니까. 가해 남성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는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피고인은 1년 3개월 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피해자 부모는 항소를 통해 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주민의 차를 대신 이동시키다가 주차된 차 12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한 경비원과 이 차의 주인은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라며 벤츠 본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효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합니다. 세워져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엔 앞으로 돌진합니다.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차량 12대가 부서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고 노련하고 외제차만 운전하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 경비원과 차주도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굉음을 들은 목격자가 있을 뿐 아니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도 차가 뒤로 돌진하고 변속 레버도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적 피해도 크시고 또 직장도 사표쓰라 그래서 그만두셔서 직장도 잃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이들은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다음 주 중 3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최근 저렴한 중국의 쇼핑 플랫폼이 유행하면서 여기서 구매할까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가지고 노는 찰흙 상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쥐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점토는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인 장난감입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는 24가지 색깔 어린이용 점토를 90% 할인해 1,000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점토와 36가지 색깔 점토 등 2개를 검사해봤더니 CMIT,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살충제, 방부제에 많이 쓰이는 이 성분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성 논란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으며 국내 제품에서는 아예 검출돼선 안 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호흡기라든지 피부에 그리고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고요. 심할 경우에는 폐섬유화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6가지 색깔의 이 점토에서는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 붕소도 기준치보다 39배 검출됐습니다. 그냥 유해성이나 아니면 그 상품에 대한 것도 믿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믿고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해외 직구 물량 중 중국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비중은 올해 1분기 5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배우 윤여정 씨를 특별 조명하는 회고전을 엽니다. 윤여정 씨의 연기 인생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현지 시간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데요. 이곳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 재단이 LA에 개관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영화 박물관입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한국 영화사에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배우 윤여정의 회고전을 통해 50여 년 동안 빚어낸 작품들을 기념하는 시리즈를 선보이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회고전에서는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미나리와 데뷔작 화녀를 포함한 8편이 상영됩니다. 윤여정 씨도 상영 기간에 직접 박물관을 찾아 현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네요. 하이브와의 경영 갈등으로 어두워 민희진 대표가 연 기자회견이 화제가 된 가운데 당시 착용했던 모자와 맨투맨 티셔츠 완판에 이어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해 화제입니다. 지난 2일 카카오 측에 따르면 민 대표가 지난 25일 연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고양이 이모티콘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활용하기 좋은 이모티콘이다. 직장인들이 다 산 것 같다. 왠지 따라 사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정식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실시하는데 이 전당대회 규칙을 바꿀 것인지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새 비대위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입된 당원 100% 룰을 변경할지 여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는 당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로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정진석 비대위 시절 친윤계 주도로 룰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일반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비윤계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참패로 지도부 선출부터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크게 외면받은 수도권 낙선자들은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르면 오는 6월 치러질 전당대회 룰이 민심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다시 바뀐다면 비윤계 인사들이 당권 도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선거는 일주일 미뤄졌고 나오겠다는 후보들도 너무 적은 상황인데요.
친윤 핵심 이철규 대세론도 친윤계의 비판 속에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최도훈이 기자입니다. 적임자가 없어 미뤄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속내는 복잡합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 계파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과열 경쟁은 내분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선이든 추대든 대통령실의 거부감이 적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강력한 원내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윤계 반발이 거셉니다. 어떤 수도권 중도로서 외연확장하는 가능성,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가 돼야 된다. 여기에 일부 친윤계도 이철규 대세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친윤계 분열 조짐마저 감지되는 등 내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공지를 몰아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진의 첫 후보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출마를 촉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보다 경쟁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구 3선 추경호 의원이 다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다른 중진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이 뽑는 만큼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 게 향후 당 진로에 유리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초도입니다. 이번엔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한 민주당 당선인의 학교폭력 의혹인데요. 이 당선인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괴롭히며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은 학폭 의혹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평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며 평등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김동아 당선인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번 총선에서 청년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 공천장을 따내 당선됐습니다. MBN은 김 당선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A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학창시절 김 당선인이 자신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 주먹으로 계속 때렸어요.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A씨는 김 당선인이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며 장난 삼아서도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전후로 김 당선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BN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동창생들의 증언도 들어봤습니다. 동창생 B씨는 A씨 외에도 자신이 아는 학교폭력 피해자만 2명이라며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생 C씨는 김 당선인이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며 사소한 이유로 느닷없이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동창생 D씨도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며 웃기도 했다며 순둥이 친구들이 졸업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관련 재판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 당선인은 평소 민주당 청년 얼굴을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MBN 질문에 김동아 당선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오히려 공부한다고 아예 왕따처럼 지냈다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 친구들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견제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지자 정부를 공격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강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한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 입법을 약속하며 정부 심판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당초 목표했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한동훈 특검법조차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자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개원까지 남은 기간 당선인 총회와 원내대책회의는 물론 전국 순회를 통해 입법 전략을 세워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선명하고 빠르게 일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책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계속 드리는 것이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최고의 입법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늘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을 찾아 총선 승리 보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상병 특검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악마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선한빛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던 오전 시간. 대구지검을 현장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특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원인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각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 악마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 행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최근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누는 분도가 추진되고 있죠. 이 북부 지역의 이름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정해졌는데 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새 이름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청원에 3만 명이 동참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북부 지역의 명칭을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정했습니다.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전에서 5만 2천여 개 이름이 접수됐는데 그중 평화누리가 최다 득표로 선정된 겁니다. 아드님이 와서 상을 받으셨는데 91세대이신 할머니시라고 합니다. 고향은 경북 선산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 박수로. 그런데 발표 하루 만에 온라인 반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남양주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분도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게 맞느냐며 평화누리라는 이름부터가 이념주의 종북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도지사 답변 요건인 10,000명을 훌쩍 넘어 벌써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민청원엔
분도나 새 명칭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30여 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경기도는 평화누리는 최종 명칭이 아니며 국민 관심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정부 목표보다 500명 줄어든 최대 1,5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현택 신입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이란 비판과 함께 의대 증원 정책을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모두 1,469명입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인원 2,000명보다 500여 명 줄어든 숫자입니다. 증원이 결정된 대학 32곳 중 약 절반인 14곳이 배정된 증원 수를 줄였습니다. 국립대는 9곳 모두 증원분의 절반만 선발하고 사립대는 5곳이 소폭 감축, 나머지는 정원을 유지합니다. 아직 규모를 밝히지 않은 차의과 대학의 증원 규모에 따라 내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509명 늘어나게 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의 휴진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외식을 하거나 장을 한번 보려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데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주유소들입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1,795원, 심지어 2,000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100원 차이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1,600원대 부담이 좀 적었는데 저쪽에 갔더니 2,100원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13원대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월세 비용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해 5월 이후 11달 연속 상승했는데 강남권에서는 월세 500만 원 이상의 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체감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도 범부처 차원의 민생물가 TF를 구성해 직접 물가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미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상당 기간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물가 관리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의 공으로 옮겨간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도 남부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기도보다 서울에 들어와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런 하소연 많이 하시는데요. 정부가 버스 노선을 분산시키고 2층 버스를 투입해 교통 혼잡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정류장입니다. 수도권 남부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대부분 서는 곳입니다. 차량이 많다 보니 열차처럼 줄지어 서 있고 길은 꽉 막혀 있습니다. 출퇴근 때는 정말 많죠. 많아서 많이 기다려야 돼요. 퇴근길 대라는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혼잡에 근처에 정류장을 새로 만들어 광역버스를 분산시켰지만 그럼에도 혼잡합니다. 퇴근 시간에는 여기서는 버스를 못 타고요. 8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수도권 남부 광역버스 이용자 수는 작년 기준 하루 32만 9천 명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만성률은 30% 가까이 됩니다. 연이은 대책에도 수도권에서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불편이 여전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차량이 정차해 혼잡을 빚는 명동과 강남역의 광역버스 노선이 분산됩니다. 명동은 일부 노선이 남산 소월길을 통해 회차하고 가로변 정류장들이 신설되며 강남역에서는 오후에 상행 역방향 운행이 실시되고 일부 운행차로는 중앙에서 가로변으로 전환합니다. 혼잡 시간대 명동과 강남의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되고 시간은 각각 8분, 12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남부 지역에는 2층 전기버스 40대가 도입되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도 도입됩니다. 지방도 309호선 청계 IC에서 과천 IC 6.3km 구간에는 출퇴근 시간 버스 전용 차로가 만들어집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매년 노동절이면 멕시코의 한 마을에선 당나귀와 함께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당나귀에 대한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는 거라고 합니다. 즐거웠던 노동절 축제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화려한 날개를 뽐내며 늠름하게 서 있는 당나귀 한 마리.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이는 5월 1일 노동절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당나귀 축제의 모습인데요. 이 축제의 전통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당나귀에 크게 의존했던 주민들이 노고를 표하기 위해 이 행사를 주최하기 시작했는데요. 당나귀를 타고 경기를 하거나 의상 퍼레이드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당나귀도 사람도 즐겁게 노동절 축제를 즐겼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거친 말을 사용한 야당 대표가 본회의장을 퇴장당하는 일이 펼쳐졌는데요. 국회의장의 결단이었다는데 이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마약 단속 주제를 두고 설전이 오간 캐나다 국회 모습인데요. 먼저 보수당 대표가 트리도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But he continues to allow those drugs to kill the people in our hospitals and on our public transit. When will we put an end to this wacko policy by this wacko prime minister? 이에 의장은 여러 차례 사용한 괴상한, 멍청한이란 단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그러면 단어를 극단주의자로 바꿔 말하면 되겠냐고 말합니다. I am not asking to replace. I'm asking the honourable member to just simply withdraw. 하지만 야당 대표는 끝까지 단어를 바꾼 것으로 됐지 철회할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의장은 본회의장 퇴장을 명령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에선 부활절 전통 행사로 달걀에 그림을 그려 넣는데요. 하나의 멋진 달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부와 풍자, 건강을 기원하는 거라고요. 그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집중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통 부활절 달걀, 피산키입니다. 우크라이나 50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800개의 부활절 달걀 피산키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피산키 그림 공예를 등재시키기 위해서라고요. 피산키를 그리는 동안에는 3년째로 접어드는 러시아 침공의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감나무 그리고 산타페 연작 시리즈로 2000년대 초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오치균 작가가 7년 만에 팬들 앞에 나섰습니다. 국내외 팝아트의 진수를 선보이는 전시도 열리는데요. 이상주 기자가 한 주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대비를 이루는 먹음직스러운 감. 오치균의 캔버스에 가까이 가자 붓 대신 숟가락으로 물감을 덧쌓은 특유의 지두와 질감이 느껴집니다. 생각은 손으로, 몸으로 화폭에 직발적으로 표현해야 진짜 나다운 작업이 나온다는 오치균 작가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단 미술관과 함께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오치균 시대를 열었던 감과 사북 작품에 이어 완전히 새로운 깨진 유리를 덕지덕지 붙여 만든 유리 조형은
파괴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한 86년서부터 지금 2024년 거의 40년 가까운 그 작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작업의 다양한 작업들 40년여를 해왔던 그 작업들의 그 예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간결한 표현의 선명한 색깔,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기존 예술이 가진 권위의 반기를 든 팝아트.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월, 콤바인 회화의 창시자 로버트 라우센버그, 로이 리텐슈타인 등 미국 팝아트 거장 8인의 작품 180여 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포토스팟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 활동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등 팝아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북극곰, 황제 펭귄 등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들이 트램을 타고 도시를 누빕니다. 생생하고 밝은 색채의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과 도시는 회색빛으로 황량하게 펼쳐집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환경에서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는 동물들의 여정이 유쾌하게 담겨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어린이날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낮에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와 경기도 광주, 강원도 원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0.3도, 서울 12.4도, 안동은 10.1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